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2026년 북중미 골드컵을 앞두고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력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부상입니다. 매번 대표팀이 소집될 때마다 한 명씩 쓰러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홍명보 감독의 전술 실험 계획이 계속 무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1월 소집에서도 중원 핵심인 황인범의 부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표팀 분위기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공식 발표를 통해 황인범이 왼쪽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이번 소집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속팀 페예노르트는 황인범의 회복까지 최소 6주에서 8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국 협회는 대체 선수 없이 황인범의 결장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결장이 아니라 대표팀 전술의 중심축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예선 이후 3, 4일에 이 전술을 시험하며 황인범을 중심으로 한 미드필드 실험을 이어가려 했지만 이번 부상으로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몇 달간 황인범은 종아리 부상으로 이미 한 차례 결장했고 복귀 후에도 완전한 컨디션을 되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황인범의 이탈은 팀 전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황인범만이 아닙니다. 대표팀의 부상 악몽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박경훈이 부상으로 소집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황희찬은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해 브라질과 파라과이전 모두 결장했습니다. 황희찬의 공백으로 인해 공격 전술의 흐름이 완전히 깨졌고 손흥민과 오형규는 교대로 출전해야만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황희찬이 있었다면 손흥민과 오형규를 동시에 기용해 보다 공격적인 전술을 가동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9월에는 조유민이 김민재의 파트너로 실험될 예정이었지만 역시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성 역시 멕시코전 직전 부상으로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소집 때마다 주축 선수들이 빠지면서 전술 완성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팀 내 경쟁 구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새 얼굴들을 시험할 기회조차 사라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대표팀이 가질 수 있는 평가전은 이제 내년 3월 유럽 원정 2경기뿐입니다. 즉, 부상 악몽이 이어질 경우 홍명보 감독은 실전에서 완성된 전술 없이 월드컵을 맞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또 다른 논란이 터졌습니다. 바로 오형규가 손흥민의 출전 시간 조정 문제로 코칭 스태프와 갈등을 빚었다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형규는 코칭 스태프에게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유는 손흥민의 어깨 통증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인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칭 스태프는 손흥민 본인이 출전 불가를 선언하지 않는 한 계획된 시간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손흥민은 통증이 있어도 끝까지 뛰려는 성향이 강한 선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결정에 오형규는 불만을 품었고 결국 볼리비아전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대표팀 내에서 주장 손흥민의 출전 여부를 둘러싸고 이런 긴장감이 형성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물론 오형규의 행동은 팀 규율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가 주장과 팀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한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항서 감독이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에 만약 내가 맡는다면 황희찬은 제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전술과 황희찬의 플레이 스타일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항서 감독은 현재 홍명보 체제에서는 황희찬이 잘 적응하고 있으며 그가 한국 축구의 중요한 자산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 대표팀 내부 분위기는 더욱 흔들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KFA 이사회가 11월 A매치 이후 코칭 스태프 일부 인사 교체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홍명보 감독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전력 문제가 아니라 대표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부상, 내부 갈등, 인사 불안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대표팀은 점점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오형규의 최근 활약입니다. 유럽 무대에서 그는 경기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4차전에서 행크는 브라가 FC를 4대3으로 꺾었고 오형규는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다한 헤이만스의 패스를 받아 수비수를 제치고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든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행크는 이 경기로 7경기 연속 무패, 그중 6경기 연속 승리를 이어가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오형규는 지난 시즌 교체 요원으로만 주로 뛰었지만 12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입지를 다졌고
이번 시즌에는 완벽히 주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발전은 대표팀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결국 지금 한국 대표팀이 맞이한 위기는 단기적 혼란이지만 그 속에서 새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자 복귀와 함께 조직력 회복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원팀 코리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막전부터 오형규 선수는 70분 동안 선발로 출전해 골을 기록하며 토르스텐 핑크 감독의 완전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 핑크 감독은 꾸준히 그에게 선발 기회를 부여했고 오형규 선수는 폭발적인 경기력으로 그 기대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웨스트햄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데 이어 강팀 브라가를 상대로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단순한 상승세를 넘어 팀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좋은 흐름은 국가대표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오형규 선수는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의 2대2 무승부에 기여했습니다. 이어 10월 파라과이전에서도 득점을 올리며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대표팀의 확실한 공격 옵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적인 활약은 홍명보 감독 체제의 대한민국 대표팀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희망을 한층 더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주요 경쟁자인 조규성 선수는 부상에서 회복 중이며 다른 후보인 오세훈 선수는 아직 클럽 무대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형규가 시즌 끝까지 현재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대표팀의 넘버원 스트라이커 문제는 사실상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득점력뿐 아니라 팀 전술에 녹아드는 움직임과 압박 능력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단순히 골잡이에 머물지 않는 완성형 공격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팬들은 그가 유럽 무대에서 새로운 슈퍼 스트라이커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15년 넘게 유럽에서 활약하며 아시아 공격수에 대한 편견을 깨고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듯 오형규 선수 역시 그 뒤를 이을 차세대 간판 공격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세계 무대의 정상에 올랐던 것처럼 오형규 또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한국 축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올해 여름 LAFC로 이적한 이후 한국 축구는 아직 유럽 무대에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는 공격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형규가 최정상급 스트라이커로 성장한다면 그는 단순히 한국 축구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 전체의 의상을 높이는 상징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의 도전은 개인의 커리어를 넘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상징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지금까지 오형규 선수의 최근 활약과 대표팀 전망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그의 성장 과정과 경기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축구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